2020년 제일 고점에서 받았던 경기도 청약,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 가장입니다. 저는 집에 대한 열망이 큰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방 한 칸짜리에 네 가족이 모여 살았어요. 원래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안 좋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다녀오니 집에 있던 TV, 냉장고, 선풍기 전부 빨간 딱지만 남긴 채 사라져 있더라고요. 빨간 고무통 안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그곳에 김치통, 반찬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싶다가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20살까지 자랐고 군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가 좋았어요. 끼니 때마다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돈 때문에, 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거든요. 적지만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정년까지 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까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 보석 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랑 아이랑 15평 내외의 군인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삶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창 대세 상승장이던 2020년 집 안 사면 바보다, 청약은 당첨되고 고민해라, 이런 말이 나오던 시기에 저는 고점에 있는 집을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몇 번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새 집에 살게 되어 기쁜 마음은 잠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 위치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다행히 대출을 갈아타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숨이 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보장되지 않은 부모님들의 노후와 장인 장모님의 노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 든든한 아들 사위가 되어드리고 싶고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기억들과 상처들을 아이만큼은 절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든든한 남편, 사위, 아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한 채로 청약 넣은 것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대출을 내면서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볼까요? 지금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4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예금 모은 거 합치면은 4억 9천, 5억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담대, 신용대출 합쳐서 부채가 3억, 현재 수은 자산은 2억이 좀 안 되는 1억 9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벌이 상태로 소득은 월 33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출이자가 75만 원, 꽤 나옵니다. 대출이자 포함해서 지금 월 지출은 31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 정도, 저축률을 좀 높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값 고점에 잘 모르는 채로 받았던 청약. 저는 월급이 정해져 있고 부업을 못하다 보니 현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은데요. 차라리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어릴 때 아버지와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짬내서라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 수입을 늘려야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아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빠. 어떤 아빠를 딸이 좋아할까요? 이거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겠다. 딸이 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30대이시고요. 외벌이이시고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을 너무 잘못 받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요. 지금 순 자산은 한 2억 정도, 지금 저축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바로 들어가나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크롱이님이시네요, 닉네임이. 네, 맞습니다. 네, 크롱이님이 우리가 알고는 그 크롱이인가요? 네, 그 뽀로로의 크롱이. 뽀로로의 크롱이. 따님이 크롱이를 좋아해요? 이게. 그렇군요. 보통 대부분 그 주인공 뽀로로를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유디님한테 바로 연결시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크롱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청약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청약을 받으실 때 상황이 좀 어땠어요? 주변에서 전부 다 청약 얘기만 하고 네. 집 사라 이렇게 하고 보통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롱이님도 뭐 어디 아파트에 분양 받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 넣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에 인천에 있는 것들 이제 제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찾아보고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넣어서 떨어지다가 지금의 아파트가 딱 당첨이 됐어요. 지금 가격이 4억 8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분양가가 제가 확장비 포함해서 계약한 게 3억 8천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네. 제가 처음에 넣어서 떨어졌던 아파트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걸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아타게 된다면 프롱이님은 어디든 거주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근무지가 파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관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관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면은 이 집을 이제 매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전세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세를 주든 매매를 주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네. 네네. 그 전세를 주고 관사를 갈 수가 있나요? 집이 있어도? 근무지 주변에만 파주고. 집이 없으면은 관사를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전세를 주고 갈아타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크롱이님은 어차피 지금 인천 집에 실거주를 못 하세요. 네, 그럼 어차피 그렇죠. 관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세를 줄 건데 인천 집에 전세를 줄 건지 다른 집에 전세를 줄 네네. 건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라면은 네. 이 인천 집을 팔면은 현금이 한 2억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2억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로기님이 이런 생각을 가시시겠죠? 어디로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어디를 좀 가보셨어요? 네, 저는 좀 네. 가까운 부천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네. 부천이 일기 신도시기도 하고 환경이 훨씬 여기보다 낫더라고요. 네, 제가 크로기님이 알아보신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겠습니다. 2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20평대 기준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매와 전세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를 구입을 해서 전세를 놓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은 강남역과 가까운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좀 괜찮은지 2억으로 할 수 있는 주택 중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가시면 좋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마우스를 대보면은 매매가가 나와요. 이 단지에는 매매가가 8억 4천, 전세가가 5억 5천이니까 8억 4천에서 5억 5천을 빼면은 한 2억 9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롱이님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서울 쪽으로 먼저 볼 것 같아요. 부천을 생각하셨지만 서울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서울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이동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 방법을 네네. 알면 내가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다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쪽 역세권은 비싸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조금을 범위를 넓히다가 동서울 하나 이런 아파트를 봤더니 매매가 5억 2천, 전세가 3억 5천이네요. 지금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을 찾으면 그 리스트가 많이 생기겠죠. 많은 리스트 단지 중에 강남에서 가깝고 환경이 좋고 연식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가보세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내가 나중에 살아도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가족과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에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동대문은 혹시 가보신 적이나 생각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대문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 전 근무지가 인천이었어가지고 인천에서만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서 찾아요. 근데 눈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 내가 부천에 봤지만 서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을 말씀드린 게 동대문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동대문을 예시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확장해 보면서 프롱이님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방법적으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물론 관사는 언제 이사 갈지를 몰라서 아직 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네. 금리 인하도 되고 이래서 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데 앞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도 장기적으로 10년 뒤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집을 먼저 사면 안 돼요. 아, 네. 이걸 네. 먼저 처리하고 이제. 맞아요. 이 집을 팔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으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롱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충성. 아, 네. 분석?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크롱이님 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일단 본인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을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선배나 손윗사람이 있나요? 부동산의 지식이 뭐 많은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랑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상의할 수 있는 형이나 선배 노릇을 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 본인한테 상의하는 후배가 있나요? 네네. 물어보는 후배가
있긴 있어요. 아, 군 생활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할 때 크롱이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안 해요, 그렇게.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근데 또 두고 봤더니 내가 얘기해준 조언을 하나도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크롱이님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괘씸하다는 느낌이 좀. 아, 네. 내 조언이 공감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저 친구가 믿음이 안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단 아까 금리도 내려가는데 빨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간에 움직이면 어떡하죠? 이거잖아요. 막 내가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유디님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네. 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네. 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도 오를 거라고 보나요?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어떤 특정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내가 가서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걔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즉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할 수 없는 거랑 있는 거를 나눠 볼게요. 자, 할 수 없는 거. 관사 빨리 들어가는데 관사 타이밍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이거 가늠을 할 수 있나요? TO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모르죠, 이거는. 네, 그죠? 네, 네. 그죠, 좋아요. 언제 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현실적으로 관사도 엮여 있는데 오를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라면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최대한 관사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따졌을 때 내 아파트를 매도를 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후보 아파트들을 찾아본다. 저는 이거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일단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뭐 부천, 인천 그 동네만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뚜껑을 열어서 서울을 한번 찾아봐? 나라고 서울 못할 거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막 찾아요. 찾다 보니 막 실제로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게.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눈에 이제 들어와. 행동 안 했을 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 크롱이 님이 뭐 그런 게 뭐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지 정도였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다 보니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동기부여가 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요. 야, 이거 관사하고 나발이고 그냥 지금 매도를 해서 이 집 사고 관사 언젠간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뭐 좀 협소하고 불편해도 월세 거주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이게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결과를 못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계속 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저는요 먼저 움직여요. 몸부터. 이거 군대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앉아가지고 막 그냥 머리 굴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서 네네. 해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후배님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딱 요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다 버리시고요.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정규 강의 비싸고 그런 거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가끔 월부에서 라이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1,000원이에요. 맞아요.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내가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부를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냥 보고 행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스스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이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으로서 우선순위 뭐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올라오면 조금 빡세고 힘들어도 그걸 이제 이겨내야죠. 제 여기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랑 달라지는 거고요.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욕심 더하기 하던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결과 나오면 불평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내가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욕심은 안 가져요. 그냥 포기해. 포기하고 또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봤어요. 돈을 많이 버는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빠.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요. 아, 아들내미? 네.
귀여워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도 같이 항상 그냥 같이 집 앞에 놀러 나가서 가고. 놀기도 하고 네. 축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많이 보내는 아. 편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빠는 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크롱이님의 아드님은 크롱이님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자, 그럼 보세요. 크롱이님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꿈을 물어봤더니 부자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크롱이님은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응원을 해주죠. 네. 아드님도 응원할걸요? 왜냐면 우리 딸이 그랬으니까 나한테. 저희 딸은요, 제가 평일에는 거의 못 봐요. 어릴 때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심지어 크롱이님은 7살 난 아들내미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이미. 근데 저는 저희 딸이 한 6살 정도부터 시간을 조금씩 보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얘하고 영원히 친해지지 못하면 어쩔까. 그리고 심지어 딸이야.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내 마음이. 근데 할 수 있는 얘기는 피는 물보다 진해서 반드시 기회를 준다. 반드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하고 멀어질까봐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데 아이도 못 보고 현타가 온다. 너무 힘들다 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제 경험으로 확신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회를 준다. 그 기회를 차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미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아니고요. 자식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이미 많이 줬기 때문에 내 꿈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이게 되고 싶을까? 그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크롱이님 아드님께서 크롱이님이 크롱아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일을 열심히 하고 싶거든. 물론 앞으로도 너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아빠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거든. 아빠 이거 해도 될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빠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코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을 저도 했었거든요. 제가 한참 투자 공부 시작했을 때가 9살 아들, 7살 딸이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고3, 고1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저와의 사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왜요? 성격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성격 좋은 거라. 지금 다행히 사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9살, 7살 그 아이들을 이제 떼어놓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투자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을 같이 못 보냈겠어요. 그런 죄책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다잡은 게 부모라면 우리 가정의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나중에 정말 내가 뭐 노후 준비가 안 된다거나 내 삶이 내 재정적으로 뭐가 힘들면 그때 오히려 자녀들한테 짐을 지어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또 내가 부모로서 더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쉽지 않았지만 다녔었고 또 그리고 집에서 또 사랑으로 보살펴준 엄마가 있고 저도 뭐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아이들한테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은 우리 부모만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도 부모한테 너무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은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해줄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되게 좋은 어땠나? 아빠신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물어보세요. 물론 제가 이제 꿈을 향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치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배우자도 지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는 음. 입장이니까 어차피 저는 계속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어떻게 달래주셨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있는 삶 이런 거를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 나도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해서 그걸 해. 그걸 하면 막상 현실은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럼 집에 안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야죠 집에. 그 왜 집에는 왜 가요? 집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니까. 내가 당연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너 나이는 어떻게 했냐? 공동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본인 사연에 보니까 나하고 와이프도 물론이거니와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자라게 해주고 싶고 동시에 양가 부모님들 노후 준비 안 된 거 생각하면은 답답하다 이랬잖아요. 네.
자,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 즉 목표인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배우자하고 같이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독박 육아를 해야 되고 아내가 독박 육아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을 때로는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돼. 심지어 그거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목표가 생겨서 좋아요 막 이러다가 한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문제만 봐요.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은 언데간데 없고 접질린 내 발목만 있는 거야. 당연히 못 걷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면서 나하고 같이 이 가족이라는 배에 탄 우리 배우자나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고요. 제 스스로가 너무 나태하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잊고 그냥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월부 강의 듣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막 집도 알아보고 막 하다가 점점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훈련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저는 발목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상황들이 다 과정이에요. 사람들 진짜 오해하는데 내가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 크롱이님이 보기에는 저는 처음에 난 부동산 투자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텐션으로 하이 텐션으로 쭉 달렸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아니죠. 예. 나도 똑같아요. 나도 하다가 나 진짜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하고 때려치고 막 2, 3주 나자빠져 있고 저 되게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근데 결국에 지금 같은 계기를 만들면서 돌아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태했다라고 막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다시 시도해보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작심삼일을 120번 하면 1년 하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하고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항상 부끄럽다고 이제 평소에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마음만으로는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노력의 결실이 우리 집에 이제 뿌리가 돼서 우리 가족 튼튼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크롱이님은 그런 마음만으로 충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크롱님 행복하세요. 좋습니다. 네, 댓글에 사연 어떻게 접수하느냐,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연 접수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를 치시면 월브닷컴 아닌가요? 네, 월브닷컴 맞아요. 네, 월브닷컴 네.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왼쪽을 보면은 구해줘 구해줘 월부라고 있습니다. 구해줘 월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비공개로 사연도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에 이제 로그인하셔서 글쓰기를 하시면은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거를 오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걸 아무나 읽지 않아요. 작가님들만 그렇습니다. 읽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월부닷컴 커뮤니티 구해줘 월부에 사연을 올리시면 되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확인하셔서 사연 접수해주시면 또 저희 너나이님, 유디님 저와 함께 통화할 수 있고요. 또 인생에 정말 고민이 있고 여기저기 물어볼 데도 없는 그런 큰 고민, 주택과 관련된 그런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구해줘 월부 있으니까 구해줘 월부하고 같이 부자 되는 시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구해줘 월부 라이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가기 전에. 뿅!